타브레스. 입시왕 시즌 9 자연계 심층 면접 파헤치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빵쌤입니다. 예, 오랜만에 빵쌤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약간 화면상으로는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펜모 선생님과. 근데 네. 오늘 펜타킬 선생님은 못 나오셨고요. 네, 예. 오늘도 수학 얘기하니까 빠지신 거 맞죠? 그분이 수학 과학에 취약. 네. 항상 자신만만하다가 수학, 과학 이쪽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입을 꾹 닫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라지기도 하고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펜타킬 선생님은 다음 방송에 또 나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홍프로님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신 빵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뭐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빵쌤에 대해서 꽤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히스토리 그리고 얼마나 막장 인생을 살았는가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모르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빵쌤이고요. 주로 이제 자연계 쪽 그 컨설팅과 그리고 면접, 뭐 과학 실험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거 시선 처리가 되게 어색하네요. 네. 이것저것 잡다한 거 하고 있다는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 시장 가면은 그냥 다이소. 네. 과학계의 다이소다. 네. 실제 이제 전공은 뭐였더라? 서울대학교 실제 전공은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네. 네, 해양학 전공입니다. 네, 해양생물학. 정확히는 해양생화학. 생화학입니까? 네, 생화학입니다. 제 전공은 아무도 몰라요. 생화학이라는 요상한 전공으로 이제 네. 석사학위까지 무사히 마치신 네, 무사히 맞췄죠. 네,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입시왕에서 자연계 쪽에서 사람이 없다 하면 항상 끌어다 썼던 그리고 네. 입시왕에 인력 공백이 생겼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디 갔다 그러면 그쵸? 야 네. 시간 되나 하면서 항상 땜질요원으로 자주 등장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빵쌤이 뭐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네. 사업도 한다고. 네, 그 상호 얘기해도 됩니까? 뭐가요? 저 이상호. 아 맞다. 네. 그거 얘기해줘야지. 네, 그 모리셔스 브라운이라고 네. 카페를 이제 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이가 없죠. 진짜. 네, 무려 그 시애틀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두 분은? 스타벅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시네요. 예, 그 무려 그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시애틀에 가서 저희가 이제 10개의 매장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시애틀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국에 굳이 미국까지 갔다 와서 아니 조심해야 돼요. 자판기 이런 거 넣는 거 사기꾼들이 많아. 또 이 조심해야 사람들이 돼. 정말. 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빵쌤이 직접 운영한다기보다는 이제 빵쌤이 투자를 하신 거죠 사업에. 제가 이제 기술 이사로 재직 네. 중입니다. 예. 예. 하여튼 빵쌤은 그 회사에 거의 관여를 안 하시니까 맞아요. 걱정하지 네. 마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상한 거 만들거나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정식 뭐 식약처에서도 항상 와서 통과 나온 거고요. 방금 재밌는 게 빡쌤이 관여를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 되게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그게 더 신뢰가 갑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저거 다 하고 계시는 자연계 특화된 입시왕의 인재 전문가 빵쌤 아무거나 전문가 빵쌤이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야기할 것이 자연계 쪽에 네. 소위 말하는 심층 면접, 네, 혹은 뭐 그렇죠. 구술 면접, 아니면 뭐 재시문 면접, 뭐 네.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면접 문항들에 대해서 이제 빵쌤이 또 꽤 오랫동안 이제 일가를 이루신 분이죠. 나름대로 지금 제가 수업을 한 2009년부터 했으니까 네네. 예, 벌써 한 13년 됐나요? 네, 아,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네, 수업을 했죠. 네. 이게 왜냐면 수업을 어디서 다 진행하는 데도 없고
네, 전국적으로 맞아요. 네. 보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대치동이 몇 군데 이제 열리는 수준. 그렇죠. 인데 그 빈틈을 이제 빵쌤이 꾸준히 연구를 해오시면서 네. 성과가 상당합니다. 네. 네, 뭐 나름대로, 이래봬도 이렇게 네. 생겼지만 성과가 꽤 뛰어납니다 이분이. 제가 원래 이제 빈틈 전문가 아닙니까? 네네네. 예. 이게 구멍을 메꾸는데 제가 도사예요. 예, 인생을 그래서, 빈틈을 메꾸는데 지금 쓰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딱 학원에 처음 입문을 했을 때 요 시장이 빈틈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꾸준히 매진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제가 재작년도에 고대 면접 문제를 100% 적중을 했어요. 에이, 난 이런 건 솔직히 믿진 않는다. 진짜라니까요. 네. 제가 학생들과 카톡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대- 다 사기도만 그거 다 이런 거. 뭐 에이, 한 두 네. 글자 같으면 적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따가 예, 아, 그래요? 말씀드릴 텐데. 예. 박쌤이 100% 적중했다고요? 예. 고대를? 예. 좀 있으면 잡혀가겠구만 저 사람. 그러니까 어디서 뭐 또 주워 들은 거 아니야? 술 먹다가. 아니에요. 전혀. 재작년에 100% 적중, 그리고 작년에도 고대 문제 적중했어요. 작년에도 고대 문제 적중했고. 에이, 그거- 그거 방송 접자. 그거- 안 되겠다, 이거. 맨날 나오는 기본 문제죠. 아닙니다. 2 이거는 제가 곱하기 3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년간의 그 경험 끝에 이렇게 축적을 했어요. 고대는 요 안에서 나온다. 요 안에서 고대는 항상 돌려막기를 한다. 그냥 요것만 하고 하면 된다. 딱 요거죠. 이거 여담이긴 한데 네. 영어 음. 한때 EBS 교재 막 유행했을 때 적중만. 어떤 강사가 네. EBS 교재를 10문제를 적중시킨 거야. 그래서 난리 막그 공중파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적중했냐고 막 하니까 막 자기 보면 보인대. 그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업돼가지고 전 국민한테 책을 쐈어. 어. 여기서 다 나온다. 오. 300문제 찍었어. 어. 몇 문제 나오는지 알아요? 5? 한 문제 나왔어. 아이고. 이거를 하나 적중했네요, 그래도. 그 지나가는 개한테 네. 300문제 던져놓고 하나 물어보라고 적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현실인데 네네. 수능계를 떠났어. 그래요? 그 이후로 너무 거센 빗발과 항의가 조롱 때문에 오늘 그럼 빵샘 은퇴 방송 갑니다. 수능계를 떠나고 공무원 일단 교수님이 하고 있어요. 본인의 네. 주장입니다. 오케이, 이거 오케이. 저희는 일단 네. 검증을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인이 모 대학교에 심층 면접 문제를 적중시켰는데 이게 어떤 소스가 있는 게 아니고 오케이. 4년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일정한 패턴이 네. 보이더라. 네. 에? 그런 거. 이미 펜타쌤이 저기 입시 전문가에서 크리에이터로 전향하시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유튜버에.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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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연대도 뭐 맞췄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연대 문제를 맞췄어요. 예. 이거 맞췄는데 본인이 못 위험하다 풀었죠. 방송이. 맞췄는데 저는 풀죠. 예. 제가 뭐 풀겠습니까, 설마. 방송은 네.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게 뭐 본인이 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다 이 뜻이죠. 그리고 운이 좋은 겁니다. 이 솔직히 정도는. 말해서 연구는 안 했고요. 네. 그냥 이제 야. 굴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르다 보면 경험치로 찍었다. 네. 그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연대 그 ISE라고 네. 그 특기자 전형 있을 네, 때 네, 네, 그거 뭐 합격자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특정 해에 이제 입학생이 한 40% 정도가 이제 제 맞습니다. 수업을 듣고 간 그런 적이 적도 있었죠. 있었죠. 네, 네, 옛날 네. 얘기입니다만. 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대치동이나 이쪽에서 이걸로 이제 꽤 유명세를 타가지고 지금 뭐 맞습니다. 굉장히 네. 바쁩니다. 떼돈을 벌고 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떼돈까지는 아니고요. 요즘 때깔이 좋아져가지고. 예, 옛날에 행색이 진짜 초라했는데 떼돈까지는 아닙니다. 예, 요즘 네. 어쨌든 떼돈 벌고 싶습니다. 네. 나름대로 업계에서 잘 나오고 계시는 빵쌤도 꾸준히 저희 방송 나오면서 성장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입시왕이 제 성장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죠. 뭘 도움이 돼? 혼자 컸지. 우린 이용만 해먹고 있지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빵쌤과 함께 요 자연 계열의 네. 이제 소위 말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면접을 예, 수행하는 최상위권. 대학이 네, 네, 딱 네. 세 개 대학이기 네, 스카이. 때문에 네. 요거에 좀 집중해서 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공지사항 할 것들이 있는데 이제 홍프로님도 지금 뭐 컨설팅 준비하고 계시죠? 예.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조금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자 공부법 컨설팅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홍프로님이 이제 홍프로님 또 공부법을 약 20여 년간 연마를 하신 분이고 이 공부법 관련돼서 상담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책도 본인 많이 제자들, 쓰셨잖아요. 네, 제자들 가지고 무료로 계속 상담을 해주고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옆에서 쭉 보고 있다가 야 그거 그냥 돈 받고 해라. 아니 퀄리티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 이제 고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제대로 해보겠다. 예. 원래
수업이 바빠서 좀 시간을 못 내고 있었는데 네네. 연락이 계속 오셨어요. 네. 최근에 하는 부모님은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에 해달래 공부법을. 그래서 아니 저는 이러이러해서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지금 학부모님께서 네, 지금 우리 애가 이런 상황이고 막 장문 문자를 쭉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 청취자분이시고 팬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공식적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려보자. 알겠습니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홍프로님의 공부 컨설팅도 곧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빵쌤도 원래 전통적으로 저희 네. 입시장에서 수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네, 2018년부터 꾸준히 했었는데 네. 지난번 겨울방학 때 제가 못했어요. 좀 쉽죠? 예, 네. 워낙에 바빠가지고 지난번 겨울방학 때 못했고, 네, 이번 여름방학 때 다시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방송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방송 말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얘기해 뭐 얘기할까요? 네, 과학반, 네, 네. 과학 실험반 네, 얘기하세요. 과학 실험을 하는 반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 과학 실험과 함께 이제 그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세특관리용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학생들은 특목 자사를 갈 때 이제 그 자소서용으로 써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꾸준히 해갖고 보통 이제 중학생들이 거의 참여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도 많고. 네, 중학교 한 2학년이 가장 많고요. 네.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도 가끔 참여합니다. 있죠? 네. 네. 그래서 네. 거기 보내면은 우리 아이가 아인슈타인 되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을 만들 수 있으면은 제가 진작에 아인슈타인이 됐겠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맞습니다. 예, 네. 심어주는 수업이다. 네. 아이들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뭐 네. 실험 주제나 방법을 맞아요. 직접 네, 네, 결정을 맞아요. 하기도 하고 네, 네. 아이들 의견에 따라서 뭐 새로운 변인을 이렇게 네, 도입해서 맞습니다. 그걸 예, 어떻게 예. 그럼 실험으로 구현할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토론식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토피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아주 선진국 형태의 자, 예. 예, 과학 토론 수업, 그러니까 실험 뭐 수업입니다. 즉석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험을 조금씩 변형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를 학생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좀 열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게 진짜 참 과학 수업이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예. 그렇죠. 애들 앉혀놓고 교과서에 있는 거 뭐 외우고 네. 그런 게 아니라 예, 실험을 맞아요. 통해서 과학의 흥미 유발하는 맞습니다. 거. 예? 그래서 빵쌤의 과학반 수업도 곧 올라가니까요. 다 네이버 입시왕 카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시왕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하고 있죠? 저는 입시왕, 노아 맞네요. 네. 입시왕에 여러 도움 주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입시왕의 공식 구강 청결제 빵쌤도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테라브레스 그리고 3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 대학교 우송대학교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의 18 캠페인도 꼭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 많은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파에듀에서도 이번 여름방학 때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파에듀에 가해를 신청하면 이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멘토링 무료로 해주는 이벤트를 또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 재시문 면접, 심층 면접 특집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잡고 나가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이 면접 시험 이게 도대체 왜 이딴 걸 하는 거냐? 네. 그냥 우선 애들 그냥 뭐 서류 보고 뽑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네. 자, 일단은 한희 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홍 쌤도 저기 원장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픈 기억이긴 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실 때 네. 보시면 면접을 보시지 않습니까? 봅니다. 봐야죠. 네, 그렇죠. 왜 보십니까 면접을? 전 관상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이 유사과학인데. 관상은 과학 아닙니까? 관사. 네. 네, 아무튼 홍 쌤은 면접을 왜 보십니까?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면 서류는 관상인가요? 서류는 너무 훌륭해. 근데 만나봤는데 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음. 또는 태도, 네, 말투 또는 어떤 준비된 마음가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같이 잘 동화될 사람인가, 기존 사람들하고 문제가 없을 사람인가를 서류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꼰대스러운 말인데. 서류는 예. 다들 자기가 적인 줄 알아 그래. 아, 그쵸. 예. 예. 딱 지금 홍프로 쌤께서 말씀하신 게 대학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하고 제가 볼 때는 99% 이상 동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자, 논술하고 면접이 대입 시험에서 언제 처음 등장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 분?
그거 언제 기억이 그때 안 뭐 나는데? 2000년대 거의 초반으로 초반인가?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99년? 90년대 후반 99년? 그죠? 그러니까 예. 2000년인가 그때. 꽤 오래됐네. 그쵸. 2000년 그때 전후로 이제 정시에 저도 기억을 논술 하고 면접이 있어요. 다 있었어요. 그때. 예,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로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수능 시험이 이제 갑자기 좀 쉬워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수능을 못 믿겠다. 그렇죠. 예. 이 배경이 논술 시험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능이 쉬워지니까 대학 측에서는 학생을 뽑아놨는데 얘들이 너무 멍청해. 예. 학업을 못 따라. 아니 수능 만점을 맞았는데 내가 원하는 학업 이 수준까지 학생들이 못 올라오는 거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수학 다시 뭐 설명해주고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예, 예. 제가 그랬어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입학해가지고 수학 네. 기초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랬었는데 아무튼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가르쳐야 될 학생들인데 서류만 보고 뽑기에는 서류가 그 당시에는 수능과 내신, 지금은 수능, 내신 혹은 생기부잖아요. 근데 홍프로 쌤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부를 보면은 학생들이 너무 다 훌륭해요. 훌륭하죠. 네, 너무 다 훌륭하고 정말 이 학생들은 노벨상을 당장이라도 수상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펙들이 난무하는데 네. 예, 정자 뽑아 보면은 교수님들이 원하는 스펙이 아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현재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보고 직접 내가 가르칠 놈을 내가 직접 보고 뽑고 뽑아야겠다. 싶다. 예. 네. 이 욕구가 저는 면접이라는 형태로 달성이 된 거다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차면 또 빵생 같은 놈 들어오니까. 예? 그렇죠. 놀라운 것은 좀 제가 보고 뽑자. 면접 때 교수님의 취향 저격을 했기 때문에 뽑힌 거다. 예. 실제로 근데 빵쌤이 그 면접을 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저는 면접을 심지어 오전 오후 2번 보고 들어간 케이스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이 꼭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때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네, 당연히 얘기 그래서, 보고, 예. 아무튼 면접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럼 면접에서는 교수님들이 어떤 능력을 평가를 할 거냐. 네. 이제 아까 경영자로서 이제 회사에 들어올 사람들을 뽑을 때는 이 조직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거를 보고 뽑으실 텐데. 아니요 그런 기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심각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중요하죠. 네. 결격 사유가 있느냐. 아, 네네네네. 그럼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보고? 그거 제가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제가 교수님 밑에 조교하면서 네네네. 그걸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교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뭔가요? 중도 탈락하지 않고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애가 뭐 노벨상을 타고 우리 학교를 발전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큰 심각한 이슈 일으키지 않고 예, 학교를 무사히 이제 학업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느냐 요걸 전 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을 따라올 수 뭐 있느냐. 현실적인 얘기인데. 정말 현실적인 이것도. 얘기고, 네. 저는 저것도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과에서 이제 그 학생부 중도 종합전형에서 탈락한 사람 하나 있잖아 여기. 근데 실제로 대학교에서 네, 이게 심각하대요. 엄청 심각해요. 예. 뽑았는데 아이가 적성에 안 맞는다. 맞아요. 내 네. 길이 아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와가지고 대학교에 학교 안 다니고 술 먹고 놀고 막 이런 맞습니다.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네. 학교에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 전공적 합성을 보는 게 사실 저희 이유예요. 그러니까 중도 탈락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자연대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과학부, 화학부, 물리학과 여기가 이제 미트나 디트나 이런 데로 빠지는 학생들이 예전에 워낙에 굉장히 많았기 많았죠. 때문에 미드리트가 뭐죠? 그 뭐, 의과전문대학 시험 의전원 그리고 뭐, 치전원이라고 하죠. 약대. 그러니까 뭐 이제 예. 옛날에 전문대 예, 대학원 예, 예.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의대랑 사라졌고 아직까지는 약학전문대학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몇 개 있죠. 기초 과학을 요 의치약 갈아타기 전공으로 그렇죠. 활용하는 정확합니다. 예, 아주 예. 스마트한 친구들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사라질 텐데 제가 볼 때 들어가서 전과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과 들어와서 끝까지 완주를 할 친구들을 뽑겠다. 그래서 전공적 학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걸 거고 네. 거기에 저도 대학원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교수님들이나 다른 교수님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의 존재 목적은 저는 교수님들의 서포터라고 봅니다. 이제 좀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따까리라거나 아,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서포터. 조금 더 이제 현장 용어를 쓰면 노예죠. 예, 노예. 따까리. 따까리. 내가 따까리였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노예였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네. 교수님들이 원하는 능력치는 그러면
건강함입니다. 1번. 건강함. 노예는 네. 그 영화 보시면 노예들 살 때 뭐 보고 사나요? 진짜 그만요. 그래 그만하고 이빨 보고 사잖아. 본론으로 이빨. 빨리 본론으로 빨리 얘기해. 네, 그래서 네. 이제 어쨌건 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한테 원하는 능력은 이제 자기들의 서포팅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논문 쓰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논리력을 갖추고 자신의 논문을 쓰는 걸 도와주는 걸 가장 원한다. 예.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예.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뭐 예. 나쁘게 말하면 부려먹는 건데 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그렇게 조금씩 참여하면서 맞아요. 이제 예. 본인의 어떤 본인 생각에는 내가 착취당한다, 혹사당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능력들이 느는 거거든요. 그 교수님 논문 쓰면서 공저자의 이름 올리고 하는 게 영광이에요. 사실 영광이고 그 많이 배우는 거고 어쨌든간에 이제 네. 논문 쓰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어떤 엄밀한 논리력이죠. 논리적 사고력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서류라든가 소위 말하는 수능만 갖고는 약간 의구심이 있으니까 수능은 그걸 절대 가리지 예, 못해요. 그냥 예. 좀 더 이제 어려운 문제 상황을 던져주고 그렇죠. 저놈이 어떻게 말하나 이걸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뽑겠다. 예. 예. 요게 면접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면접이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빨리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시간 방송 초반에는 예, 빨리빨리 갈게요. 초반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진짜 이게 막 중구난방이었어요. 막 네. 학교마다 막 면접을 다 다르게 봤기 때문에 정말 개판이었고 제가 이제 04학번인데 저는 실제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은 제가 이제 수의대를 당시에 썼었어요. 네. 네. 강아지 다리가 몇 개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아지 다리가 몇 개냐? 네. 2개 아닙니까? 어떻게 두 개죠? 2개는 손, 2개는 발. 이렇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네. 이러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창의적인 답변. 창의적인가? 네. 이게 네. 본인은 창의적으로 하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개소리가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4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당연히 왜 4개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은 걷는 거니까 내 발로 걸으니까 4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저런 얘기라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단 말이야? 아니, 떨어진 거야 여기는. 아니 그때 붙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붙었어, 또?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앞다리를 들면 2발로 걸으니까 2개 아닌가 이러시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문답들이 오고 가네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어요. 다시 이렇게 붙이면 4발로 걸으니까 4개입니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네. 실제로 이런 식의 면접 문제도 있었어요. 약간 네. 약간 무슨 넌센스 퀴즈처럼 네, 던져요. 맞아요. 네. 넌센스 퀴즈처럼 약간 선문답 하듯이. 저게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나 오답이 아니라 없어요. 저 학생이 예, 맞아요.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가 맞아요. 그걸 예, 이제 예. 보여주려고 제가 하는 기억나는 거죠. 문제는 너 무슨 동네 사냐? 네. 무슨 동에 삽니다. 그럼 너네 동네에 맨홀 뚜껑 수가 몇 개인지 그렇죠, 추론해봐.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걸 던져요. 아 그럼 미친다. 네, 맨홀 실제로 뚜껑이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전이었으니까 대전역 광장에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지나가는지 추론해봐라. 아, 그래요? 예, 이런 아, 질문도 진짜? 예, 받았어요. 그거 받고 강아지 다리 질문 받은 거. 오. 예, 그런 것도 그래서 있고. 이거 약간 이제 예. 창의적인 사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약간 특이한 문제들이 예. 꽤 있었습니다. 네, 서울대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어요. A에서 B를 이제 비 오는 날 왔다 갔다 하는데 걸어갈 때랑 뛰어갈 때 어느 경우가 비를 더 많이 맞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면접 문제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초기에는 맞습니다. 초기엔 다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유형화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네. 좀 굳이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자연계 면접이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제 풀이형입니다. 요거 이제 사실상 거의 논술 그냥 문제죠.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들어가서 푸는 거죠. 교수님 앞에서 예, 풀고 교수님 앞에서. 설명하고 예, 네. 맞아요. 앞에 혹시 화이트보드도 있어요?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진짜? 있어요. 여기 애들이 네. 떨리겠다. 뭐 사실 애들은 뭘 하나 떨리겠죠. 뭘 하나 떨리는데 유독 더 떨릴 것 같아요. 네. 야. 제가 이제 이런 유형의 면접을 봤었고 이런 유형의 면접을 보는 데가 주로 서울대입니다. 주로 서울대고 서울대가 이제 면접 문제를 수학을 보는 과가 있고 과학을 보는 과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수학 문제를 보는 학과들이 이제 이런 문제 풀이형이고 그리고 이 스트 시리즈의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유니스트, 그다음에 지스트, 디스트 네네네네. 이런 과학- 애들 예. 과학- 과기원. 과기원 시리즈죠. 예. 이런 과기원 시리즈의 면접들이 또 이런 풀이형 면접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의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 다리나 비 올 때 이제 뛰는 게 맞냐 아니면 걷는 게 맞냐 이런 문제들을 묻는 학교들이 있는데 요즘 서울대 과학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 이따가 제가 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서울대의 과학 문제를 보는 학교들 그리고 연세대 문제의 한 문제 정도가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요? 예. 아. 그리고 포스텍 면접의 일부가 이렇게 봐요. 아. 일부가 이렇게 보고 이거는 약간 이 문제는 미리 안 접해보고 가면 되게 당황스럽죠. 예. 예, 갔는데 진짜 수의대 갔는데 애가 고양이 다리가 몇 개니? 이러면 애들이 벙찌죠. 그쵸. 예, 예. 벙찌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북이가 날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은 애들 벙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네. 되고 그리고 인성 면접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 교수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들을 툭 던지시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 적이 없으니까 인성 면접은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던지시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전공에 관한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들도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가장 기억나는 거는 국민대학교 건축학과인데요. 플레이스와 스페이스의 차이점을 얘기해봐라. 아, 뭐 그런 거. 예,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개론적인 지식. 그렇죠. 전공과 관련된 전공에서 너 네. 관심이 있었니? 그렇죠. 물어보는 거죠. 예, 예. 우리 학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가 차이가 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교수님 공부 좀 해야겠네. 스페이스는 우주입니다. 응? 예. 플레이스는 커피숍이고 투썸 플레이스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유형의 전공 지식 면접들을 관련된 면접. 예, 주로 이제 이런들은 인성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예, 네. 인성 면접에서 우리 과의 지원 동기는 뭔가요? 물어봐 놓고 그렇죠. 아 그러면은 네. 우리 과에서 혹시 요런 거 알고 있어요? 예,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고대 면접을 볼 때 요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고대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고대에서 답변을 할 때 요걸 알고 있으면 쏠쏠해요. 예. 왜 그런지는 제가 그래요? 이따가 말씀을 야, 드릴게요. 오늘 팁 많이 나오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냥 인성 면접입니다. 학생에 관해서 네네. 물어보는 일반적으로 너 우리 학과 왜 왔니? 건데 그렇죠. 뭐 학생의 좌우명은 뭐예요? 뭐 학생부 활동 보고 네, 이제 너 네, 이거 네. 왜 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예. 거. 너에 대해서 얘기해줘. 지원자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제 요런 스타일의 면접인데 요거는 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는 예. 그런 거죠. 오늘은 이제 이 문제풀이형 면접과 창의사고력 면접 이 중심으로 해갖고 맞습니다. 이걸 많이 이제 심층 면접 혹은 재지문 면접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요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맞습니다. 요 순서로 네.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이런 형태의 면접을 주로 향하는 게 이 세 가지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대학을 선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한 가지 빨리빨리 넘어가 네. 보죠.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네 서울대부터 아, 말씀을 서울대가 드리죠. 복잡해. 네 서울대가 복잡해요. 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서울대가 복잡한 게 일단 사실 지금 모든 학교가 면접 문제가 다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거의 뭐, 예. 뭐 오전 오후 나뉘는 정도지. 그렇죠. 예. 예, 오전 오후 나뉘고 조금 더 나눠봤자 뭐 이제 단대별로. 요일이 나뉘죠.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요 정도 나뉘는 예. 건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면접 문제를 따로 아.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네. 지랄 맞은 건데 공대는 일단 조금 편한 게 다 수학을 봅니다. 예, 그리고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통계는 수학과, 화학과는 네. 화학과, 생명과학부는 뭐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학과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교수님들 맞습니다. 앞에서. 그리고 이제 면접 시간이 좀 긴 게 서울대의 특징인데 네. 보통은 45분의 풀이 시간이 주어집니다. 45분이나 풉니까? 네. 한 문제 갖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수가 이제 소문항으로 한 3-4문항 정도가 돼요. 꽤 많아요. 네. 작은 문제들이 이제 딸려 있군요. 그렇죠. 그 안에. 네, 네. 꽤 그리고 많은. 제시문이나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러던데. 예, 되게 이게 저기 서울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 아로리를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 가시면 이제 기출문제를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서울대 아로리. 네. 예. 그냥 논술 문제랑 똑같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네. 논술 문제 푸는 식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어렵죠. 이거 정답 못 풀면 떨어집니까? 제가 볼 때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풀이율 자체가 한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답률을 맞추는 확률이 정답률이 아니라 풀이율이.
수리율? 그러니까 수리율은 뭐예요? 그 한 4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45분 시간 동안에 한 2문제 정도 풀고 예,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를 떠나서 2문제 정도 풀고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2문제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렇게 어려워요? 예, 이게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대 면접이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실시가 된 이것도 90년대 후반인가 아무튼 그 네네. 정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손을 못 댔어요. 예. 제가 이제 서울대 수학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다 수학의 얘기예요. 과학 말고 옛날. 예, 수학의 얘기인데 제가 2000년대 초반 문제부터 다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문제를 풀어보면 대학교 이거는 석사 레벨에서도 석사 레벨 정도가 돼야 풀이가 가능합니다. 전공자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어려웠었구나. 초반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도 손을 못 댔고 그때 막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막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거 풀어보세요 해가지고 막 학교 선생님들 모자이크하고 못 푼다고 막 네. 이러고 막 난리 났었어요. 예. 아 근데 그거는 뭐 문제가 네. 안 될 게 네, 서울대학교 학생을 뽑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그건 일반적인 너무 학생은 못 어렵지. 풀어도 예, 괜찮은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옛날 그래가지고 얘기입니다. 예, 너무 말이 많으니까 2000년대 한 중반 오면서부터 2008년인가 정도부터 해가지고 난이도를 확 낮췄어요. 많이 서울대가 낮췄죠. 예. 네. 엄청 낮아졌는데 또 우린 못 풀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번에 너무 잘 푸는 거야 문제를. 예. 그러니까 또 말이 많아지니까 최근 한 4, 5년 전부터 문제가 다시 어려워졌어요. 조금 예, 어려워졌다. 다시 어려워져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준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푸는 것 자체는 한 50%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렵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걸 다 못 풀어도 합격은 꽤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너도 못 풀고 나도 못 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면접 서울대 준비하는 애들이면 또 이제 다 프라이드도 있고 날먹히죠. 한데 예, 예. 면접장 들어가서 네. 반밖에 못 풀었으면 울고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죠. 예. 예, 근데 꽤 붙습니다. 서울대 네. 일반 전형, 서울대는 지금 일반 전형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역 균형 네. 얘기 아니고 일반 네. 전형에서 이제 이런 형태 문제풀이식을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럼 수학이 지금 수학은 그냥 수리 논술 같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문제 유형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본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수능하고도 비슷하고 논술하고도 비슷하니까. 예. 다만 난이도가 어렵다. 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끔 가다 보면 학교에 하나 정도씩 있는 수학에 재능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얘는 수학 공부를 따로 안 했는데 항상 수학 모의고사 만점. 요런 친구들. 가끔. 예, 가끔 있는 그런 친구들은 딱히 준비 안 하고 가도 아마 쓱쓱쓱 풀 텐데 이제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래도 준비를 꽤 하면 되는 정도. 예, 유형에서의 어떤 차별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논술 문제나 뭐 네. 수능 형태라도 수능 예, 뭐 킬러 도움이 문항이랑도 됩니다. 약간 예. 연결이 되고 그런 예. 건가요? 그래서 이제 고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름방학 때부터 보통 준비를 많이 해요. 그 수학을 보는 친구들 같은 공대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서울대 그 면접 준비를 여름방학 때부터 많이 하는데 그럼 제가 볼 때 수능에도 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준비를 해두면은. 그럼 그 이제 기출 문제 계속 풀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기출문제 풀면서 이제 수학 이론 계속 뭐 트레이닝하고 자주 어려운 거 나오는 풀어보고.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패턴이나 뭐. 쭉 한 그래도 한 20년치 정도가 되죠. 지금 기출문제가 예, 쌓인 게 이렇게 예.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 미적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 미적분이 확실히 예, 많다. 미적분이 아. 확실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또 서울대다 보니까 또 다른 학교에서 안 내는 문제들을 또 한 번씩 이렇게 막 건듭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미적만 나오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뭐 과학 문제 옛날에는 제가 알기에 뭐 수학 하나 과학 하나 봤는데 이제 지금 하나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몇 년 두 전까지는 두 과목을 개였어요. 예, 봤어요. 그래서 한 과목은 필수, 한 과목은 선택. 이런 예. 식으로 봤었는데 이제 지금은 학과별로 무조건 한 과목을 이제 고정으로 보게 되어 있고 특정 학과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환경과학부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지구과학을 봐야 될 것 같지만 화학, 생물, 물리 중에 선택입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과목만 보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려운 수리 논술 문제 혹은 뭐 수능 킬러 문제 예, 보다 맞습니다. 훨씬 어려운 형태. 네. 난이도상은 어렵지만 유형상으로는 학생들에게 익숙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 보면은 요게 좀 재밌어요. 과학이 재밌는 게 일단 서울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린 2과목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 2과목의 지식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울대에서 이제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가 생물 문제인데 뭐
채로 뭐를 걸러요. 이렇게 병에 걸린 닭을 이렇게 죽은 닭의 시체를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채로 걸릅니다. 네. 그러면 채의 사이즈에 따라서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걸린 거에 포함된 거 얘기해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채의 사이즈를 보고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 그 사이즈보다 작은 것들을 다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지식을 묻는 문제죠. 어쨌든 뭐 돌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포의 사이즈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인데 네. 체의 사이즈가 뭐 나노미터다. 그러면 세포는 이제 갈리지가 않고 세포 내 소기관 중에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는. 저는 닭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철학과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도 하고. 예, 섞여 있기 때문에 지식도 달달달달 외워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워가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대 문제의 트렌드가 지금 과학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자료 해석이나 실험 해석을 시켜요. 그게 뭐지?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요, 요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한 30만 년 전, 40만 년 전에 온실가스의 그 농도를 이렇게 주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걸 이렇게 주고 그래프로 준다는 예, 거죠? 그래프로. 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예, 과거 3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이렇게 쭉 줘요. 네. 그 다음에 기후 변화도 이렇게 줘요. 온실가스와 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문으로 이렇게 줍니다. 네. 둘이 어떤 관계에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온도가 왜 변했는지 한번 추론해 볼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뭐 너의 천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다 데이터가 있는데 네. 그거를 해석하고 그렇죠. 그 요소들의 뭐 상관관계 네. 이런 거 이제 찾거나 분석하는 거 맞아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 내에서 얘가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 안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냐. 사실 뭐 예. 과학이라는 게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예. 철학은 이 새치혀로 맞습니다. 얼마나 저 지금 현란하게 어떻게 또 아니 대치열하면 헛소리를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새치혀로 얼마나 저 사람을 구워 삶으면 네. 넘어갈 수 있는데 과학은 딱 수치와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철수가 한 실험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줍니다. 네. 메뚜기 한 마리가 뭐 철수가 메뚜기 한 마리를 잡아서 메뚜기한테 뛰어라고 명령을 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뛴 거리를 1회부터 10회까지 높이를 딱 줘요. 오. 그리고 메뚜기 다리를 떼낸 다음에 다시 메뚜기가 뛴 높이를 또 1회부터 10회까지 줘요. 네. 그리고 철수의 결론이 메뚜기가 처음에는 뛰었는데 그 다음에는 뛴 거리가 제로다. 그래서 메뚜기의 귀는 다리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오. 자, 굳이 그거를 다리를 잘라봐야 하는 겁니까? 자, 이 실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라. 뭐 아. 이런 식으로 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이 실험 탐구에서 철수가 행한 오류를 지적해라. 그때 네. 혹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은 네. 굉장히 마이너스인가요? 예를 들면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죠? 다리를 그냥 자르는 건 조금 비인간적인 거죠. 아. 약간의 마취제와 소독을 하고 아프지 않게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다리가 지금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좀 안 뛰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통증을 제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거가 요즘 어떻게 이런 거 넣으면 이제 흔히 말하는 창의융합형 인문과 자연과학의 콜라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교수님들의 얼굴이 환장에 골라보고 교수님들 좀 얼굴이 안 좋으실까요? 메뚜기로 맞을 것 같은데 그거. 적어도 그 통각이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각이 시간이 지난 후에 통각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실험을 해보자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그 정도는 하나 넣을 수 있을 것 메뚜기가 같은데. 불쌍해요. 이러면 안 되고.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실험 상황이나 뭐 네. 데이터나 이런 걸 네, 주고 네, 네. 그걸 해석하거나 아니면 실험 과정의 어떤 뭐 오류를 문제점이나 오류를 지적한다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서울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엔 정말 어렵다가 2008년, 2010년도에 넘어오면서부터 난이도가 엄청 쉬워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유형의 변화가 생겼어요. 과학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서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디서 못 본 문제들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맨날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거죠. 과학이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문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학은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기억, 니은, 디귿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네.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해서 기역모, 니은모, 디귿모 이런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기역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럼 천발 지진 하면 해령, 뭐 해구, 해령에서는 천발 지진, 해구에서는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같이 일어남 이런 식으로 네네. 문법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과학 문제들은 수능 문제들은. 네. 그래서 애들은 그러니까 암기 베이스로 예. 찾아내는 거죠. 답을. 과탐 이퀄 네.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다. 그래 진짜 과탐을 네. 다 암기 근데 과목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거는 뭐 지식도 필요하지만 네, 암기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걸 갖고 뭔가 추론하는 추론해내거나 거예요. 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랑 요거가 뭔가 상관관계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럼 예, 이 예. 둘 사이에 진짜 원인이 뭘까? 그렇죠. 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 가설도 생각을 해보거나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요.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예. 내가 최근 한 1년 동안 살이 계속 쪘어요. 그럼 내가 살찐 이유가 뭘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을 먹는데 일주일에 한 마리씩 치킨 때문일까? 네. 그럼 치킨을 끊어보자. 치킨을 끊고 다른 걸 다 똑같이 했는데도 살이 쪄. 그럼 더 나는 쪄, 살이 왜 찔까? 더 쪄. 왜지? 해서 다른 변인들을 막 찾아요. 왜 찌냐면은 네. 움직이지 않고 그런 앉아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찌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 엄마가 맨날 저런 소리를 네.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그쵸, 그쵸. 제기하고 그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 과학에서는. 아니 예전에 저희 방송 이거 여러 번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뭐 맞아요. 리처드 파인만 뭐 맞아요, 아빠 맞아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아빠만 기억나고 디테일은 다 까먹었어. 책 이름이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였나? 아마 네. 그 책이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요런 식의 교육을 파인만 아버지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예, 천재. 분인데 예. 정말 유명하신 물리학자인데 그분의 아버님께서 요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쵸. 하셨대요. 예. 그래서 정말 과학적으로 우수한 교육이고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우리 아빠는 그러니까 새를 왜 딱 안 저랬나? 날아가는 새를 보고 네. 새가 이런 행동을 취하니까 저건 왜 그쵸. 그럴까? 그럼 가설을 그쵸. 세워보자. 예, 새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맞아요. 그걸 한번 검증을 어떻게 할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생활화돼 있는 친구들은 그런 자료를 봤을 때 막 가설이 막 튀어나와요. 이거 하니까.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네, 네, 부모님들은 네, 네.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아이가 문과적인 성향이야. 네. 이런 이과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어. 네. 근데도 이건 근데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막상 주관적으로 그런 아이들도 잘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이과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 교육을 훈련이 되느냐 이게. 교육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중요한 오. 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예. 훈련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거냐는 또 다른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근데 이것도 어쨌든 사고하는 어떤 습관이나 뭐 이런 거니까 그것도 사고의 어느 정도 습관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훈련은 가능한 부분인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서울대 이런 거 이제 막 이게 수업도 안 열리고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거 어디 준비할 수도 없어요. 이게 진짜 문제가 이제 네. 또 하나만 제가 사족을 하나 더 붙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당황스러운 네. 문제거든요. 근데 면접을 해당 학과 교수님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말씀이냐면 네. 물리 문제는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시고 화학 문제는 화학과 교수님들이 보세요. 근데 서울대 과학 교수님들이 괴짜가 진짜 많으세요. 예. 거기가 또라이 집단이라고 아이 뭐또 또라. 회의가 안 된대.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요? 10명이 앉아 있잖아. 회의가 안 된대. 아니, 교수님들이 이제 개성이 강하시고 네. 본인만의 네. 어떤 네. 세계관이 확실하니까. 저 같은 사람 10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돌아가겠어요? 네. 네. 개판되죠. 네. 저도 그 화학 면접을 이제 제가 그 신입생 들어가려고 할 때 봤는데 그 당시 화학 교수님한테 개쌍욕을 먹었어요. 너 같은 애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기차 타고 왔습니다. 내 스타일인데? 이랬을 수도 있어. 내 스타일인데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수업 때 그 교수님을 괴짜니까. 만났어요. 그래갖고 네네. 뭐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았죠. 저 사람도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예. 그분들이 그럼 좀 약간
뭐 질문의 수준이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워낙에 괴짜시니까 그 학생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했다. 네. 그러면 학생을 궁지로 몰아둬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네. 학생의 질문이나 답변에 네. 논리적인 빈틈을 아주 그냥 아주 파고들어서 아프게 말문이 딱 막히게 학생의 네. 밑바닥을 바로 이렇게 탁 까시는 거죠.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좀 여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울어요. 그렇지. 울면서 막 면접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간곡하게 좀 제발 대비를 하고 가라. 근데 방금 하이 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과학 수업은 어디 가도 안 열려요. 잘 안 열립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 안 여는 거예요? 못 여는 거예요? 둘 다인데요. 학원 입장에서는 이게 고객이 있어야지 이제 돈이잖아요. 사실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 물리학과 몇 명이나 쓰겠어요. 그러네. 예. 근데 그 수업을 들으러 애들이 우리 학원에 몇 명이나 오겠어요. 못 열어요. 학원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제일 안 열리는 건 지구과학. 지구과학을 보는 학과가 서울대에 2개밖에 없어요. 지구환경과학부, 지구과학 교육과 요 2개밖에 없어서 죽어도 안 열려요. 지구과학. 그래서 빵쌤이 들어갔구나. 그때 미달랐다는 소문이 있어요. 미달 아닙니다. 예. 그 머리만 있고 팔다리만 있으면 붙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니야, 왜 그래? 아니에요. 경쟁률 2대1이었어요. 광쌤 똑똑합니다. 왜 그러세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진짜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좀 준비를 해서 갈 수밖에 가긴 좋다. 없어요. 가는 게 좋다. 일단 전반적인 준비법은 이따 나오니까 네. 이런 네. 어떤 어려움이 있긴 있다. 서울대 네. 같은 네. 경우는. 정말 그래서 좀. 문제의 유형과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네. 갖다가 서울대는 아주 총정리를 네. 쭉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연세대로 연세대학교로 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펜타쌤이 좋아하는 학교죠. 네. 좋아하는 학교고 네. 자, 그럼 연세대학교 네. 재시문 면접, 심층 면접 이게 연세대학교 또 전형이 또 뭐 많고 그래서 네. 예. 그 어떻습니까? 얘기부터 좀 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연세대 욕을 저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욕부터 받고 시작합니까? 아, 왜 그래? 아니 저 좋은 연대를 학교면 좋은 저 학교. 연대 되게 좋아해요. 네. 저 연대 되게 좋아하고 제가 연대 때문에 먹고 살아요. 사실 연대 때문에 먹고 사는데 네. 연대가 지금 전형이 추천형,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 시스템 반도체가 이번에 이름 바뀌지 않았나요? 이거 내가 네. 정확하게 이름 알려줄까요? 네. 아, 나 까먹었다. 이거 너무 어려워. 대박인데 이거. 네, 진짜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아, 진짜 대박.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거. 네, 아무튼- 지난주에 내가 방송을 네. 해갖고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어이가 없었거든요. 네, 무슨 뭐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내 생각에 네. 그 교수님도 못 외우고 다닐 거야. 100%야. 그래서 이렇게 전형이 3개예요. 여기에 이제 국제형까지 해가지고 전형이 4개긴 한데 재시문 면접을 이과 쪽에서 재시문 면접을 보는 게 이제 3가지 전형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천형, 활동 우수형 그리고 작년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었었고 잠깐 조용히 네. 봐. 이름 찾고 있어 지금. 이 이름 외우는 사람 있으면 내가 진짜 10,000원 준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지 추론해 보면 네, 그 교수님들이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이게 반도체 학과만 뽑는데 예. 아, 올해 뭐 하여튼 작년까지 시스템 반도체만 뽑다가 뭐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으로 맞아요, 맞아요. 들어갔고 네. 첨단 융복학 학과 특별 전형입니다. 아,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 다 같이 첨단 융복학 학과 특별 전형입니다. 첨단 이- 융복학 학과 특별 전형. 이름 네. 이렇게만 만들었네. 네. 요게 어쨌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제형, 예, 국제형까지 전형, 좀 활동 네. 우수형, 예, 예. 국제형. 근데 이건 네. 빼피다. 네. 사실상 뭐 얼마 안 뽑으니까 네. 빼고. 그래서 네. 예 이제 이 중에서 자연계열 심층 면접을 보는 게 추천, 활동 우수, 첨단 중복학 특별 전형 예, 이렇게요. 세 개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다 똑같나요, 문제가? 문제 유형은 다 동일합니다. 아, 문제 예. 유형 비슷해요. 문제 유형은 다 동일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동일해요. 똑같다. 동일하고 얘들의 그러면은 면접을 좀 이해를 하려면 연대 면접을 이해를 하려면은 전형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연대가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잖아요. 예. 원래 특기자 전형이 있다가 특기자 전형이 사라진 게 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래요. 이제 사실상 거의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돌리면서 네, 예, 특기자를 많이 운영을 하다가 네, 예. 싹 사라졌죠. 예. 근데 특기자 전형으로 가던 게 주로 당연하겠지만 저기 특목고 자사고.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치. 이과에서 특목 자사면 영재과학부죠. 그렇죠. 예. 과학고 영재고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냥 일반 학종은 일반고 애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과학고 영재고 애들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어요. 연대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영재고 과고 애들은 연대 못 가냐? 가야죠. 그럼 걔들 네. 어디로 갑니까? 다른 전형 있지 않을까요? 예, 특기자 전형이 완전 사라졌어요. 그래서 추천형은 교과예요. 네. 예, 교과 100%예요 지금.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학생부를 좀 서류를 봤는데, 봤는데 네. 이제는 교과 100%예요. 교과만 보죠. 그럼 특목자사 애들 4등급 찍고 못 가죠. 네. 예,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어디로 갑니까? 화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일반 학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 학종에서 일반고 친구들과 과거 영재고 친구들이 지금 같이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과거 영재고는 제가 알기로 네. 커리큘럼이 완전 달라서 완전 다르죠. 거기는 중간고사 문제를 네. 12시간 동안 풀더라고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네. 1학년 때 이미 그 과학에 관해서는 다 뭐 원투 끝내죠, 다 끝내요. 기본적인 네, 거. 원투 네. 다 끝내고 그다음에 뭐 AP를 가는 학교도 있고 뭐 IB를 가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과학들을 고등학교 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어쨌건 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스페셜하게 배우고 오는 친구들이죠. 네. 그런 그런 아이들이 걔네들이 원래 특기자로 가다가 지금 특기자 전형이 사라진 형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고 친구들과 같이 같은 전형에서 경쟁을 하게 맞습니다. 지금 그림이 그려졌어요. 더군다나 펜타쌤이 연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펜타쌤이 그 연대 앞에 가가지고 네. 밤에 술 먹고 헛소리하고 휘청거리면서 헌팅 해보려고 막 그래서 해다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아이, 뭔 소리예요? 애정합니다. 네, 네. 연세대학교의 어떤 네. 고유의 어떤 선발 방침, 그렇죠. 기조 이런 거를 예, 갖다가 예, 아주 예. 좋아하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플러스가 됐고 그다음에 네. 제가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들이 특기자 전형이 있을 때 자연계 면접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완전 인문계 스타일의 면접 문제였어요. 제 기억에 뭐 그래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래프를 주고 예를 들면 이제 그래프가 잠깐만, 이거예요. 뭐였더라? 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나도.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과 후에 엄마와 아빠의 소득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줘요. 네. 그러면 아빠는 거의 비슷해요. 첫 아이 출산 전으로. 근데 엄마는 첫 아이 출산하고 나서 뚝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옆에 그래프 2번은 조부모님, 그러니까 친가 쪽 조부모님과 외가 쪽 조부모님의 소득 비율을 마찬가지 첫 아이 출산 전으로 보여줘요. 근데 첫 아이 출산 전에 그 친가 쪽은 똑같아요. 외가 쪽은 할머니의 소득이 뚝 떨어져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약간 사회과학적인 네. 그런 거네요, 그냥 누군가가 양육을 하면서 네. 그 독박을 쓰고 있다. 그렇죠. 본인의 네. 커리어를 네. 잠깐 스탑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게 엄마다. 그리고 외가다. 네. 그래서 면접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프 1번에 대해서 해석해 볼래? 그래프 2번에 대해서 해석해 볼래? 요게 면접 문제였어요. 의대에서도 심지어 이게 면접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쪽도 이런 면접 문제가 나왔고 그 전에는 심지어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학위 뭐였더라? 학위 지위 한 분이 약해서 어쨌든 해석을 하면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냐 남을 위해서 공부하냐 이런 사자성어가 있었는데 그거 딱 던져주고서요. 너는 왜 공부하니? 이게 문제였어요. 학위 시습지 불력호화 그거 아니에요? 그 연대 면접 문제가 네. 오. 이과 친구들한테도 이과도 약간 문과스럽네. 약간이 아니라 그냥 네. 대놓고 문과 문과 문제죠. 문제예요. 아니, 그래도 뭐 나름 안에 데이터는 있으니까 예, 그걸 뭐 그거를 이제 대답에 녹여내야겠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 옛날 예. 그러니까 옛날지. 옛날이 아니라 특기자 전형 사라지기 전에 전에 다 이런 문제였어요. 특기자 전형 사라지기 전에 이런 네. 형태로 문제를 내다가 네. 내다가 문과 특기자 스타일로 전형이 사라지고 나서 사라지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과학, 물화, 생지 2까지 과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로 갑자기 뿅 바뀝니다. 특기자 뺍니까? 네. 야 우리 기존의 면접 스타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고 애들이 너무 들어올 것 같아. 아이 그거는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일반고 애들 너무 안 하지면 안 되잖아. 그것도 노코멘트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합리적 있고 의심이 드는 건데 아니 그냥 이제 아이들의 예. 어떤 논리적 사고력과 과학적 추론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겠다. 저는 기존의 이렇게 방법 생각해요. 갖고는 안 네. 되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을 개편을 하면서 특기자 전형이 사라지고 특목자사 즉 과학고 영재고 애들이 일반고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됐는데 면접 문제가 이과 쪽 애들 면접 문제가 여태까지 문과 면접이었네. 그러면 과학고 영재고 애들이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럼 얘들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면접 문제를 과학 2로 싹 다 바꿔버리자. 물화생지가 다 나오게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네. 대학 입장에서는 네, 자칫 잘못하다가 네. 현란한 현올림에
지식은 없지만 애들 중에서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교수님을 구워 닮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더 악독한 건 뭐냐면 아까 서울대 준비 시간 제가 몇 분이라고 했냐면 45분 45분. 말씀드렸죠. 연대가 몇 분일 것 같으세요? 한 저거 그래도 한 뭐 40분 주지 않을까요? 연대는 8분입니다. 8분? 8분. 이거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짧아요? 심호흡하고 들어오라는 얘기네. 문제가 길어요. A4 한 장이에요. 근데 8분밖에 안 줘요. 8분밖에 안 줘요. 문제도 3문제예요. 세 문제를 어떻게 아? 8분 동안 나 알겠다. 이미 내정자가 있어. 이거 대적자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어, 8분이면 이름 쓰고 저- 문제 읽으면 끝납니다. 연대 측에서는 고소장은 홈프로세 앞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 이거는 내정자가 있습니다. 8분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답변 시간이 몇 분이냐면 5분이에요. 되게 잡네요. 18분도 아니고 8분이라고? 네, 8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시문이 A4 한 페이지예요. 거의 제시문이. 음, 그럼 제시문 읽는데 아무리 빨리 읽어도 한 2분에서 3분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시문 내용이 과학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연대는 다 과학입니까? 그럼? 싹과학이에요. 싹과학. 수학은 안 나오고? 수학은 안 나와요. 수학은 없고? 네, 과학만 나옵니다. 네, 네. 100% 과학이에요. 그러면은 그 더군다나 물화생지예요. 근데 물화생지 2인데 일반고에서 2 과목을 4과목 다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시문 중에 분명히 처음 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예, 그러면은 처음 보는 거를 누군가는 이 지문이 처음 보는 지문이고, 그리고 일반고 친구들은 원도 3개밖에 안 해요. 보통은 물화생을 하거나 아니면 화생지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배운 게 나왔어. 그럼 그거 읽으면 제시문 5분 읽어요. 그럼 문제 언제 풀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뽑아주시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예시 문제랑 기출 네. 문제 보고 있는데 꽤 긴데요? 길어요. 질문이 다. 예. 그래서 제가 의심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나 지식을 설명하는 제시문이 있는데 네. 가나 다 해갖고 라까지 있네 막. 네. 꽤 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 출제 의도는 명확합니다. 평상시 과학을 물화생지 가리지 않고 2까지 깊이 공부한 친구들이 유리하게끔 면접 문제는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되게 빡세네. 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고냐 과학고 영재고냐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실 그럼 노코멘트 이거는 하겠지만 일반고는 네.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못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음. 실제로 제가 이제 이게 첫 해 그렇게 전형 바뀌고 나서 연대가 첫 해 무려 예시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어요. 근데 2분 중에서 그 논술 예시 문제 말고 면접 예시 문제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죠? 네. 연대가 대한민국 최초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야 이건 진짜 센세이션한 거고 연대에서 대놓고 과학 빡세게 내겠다는 선전포고다. 그래서 연대 볼 친구들은 무조건 과학 2까지 다 하고 들어가라라고 제가 심지어 개인 유튜브에까지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래도 수백 회 찍혔습니다. 조회수 수백 회 찍혔어요. 예,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도 애들한테 엄청 얘기했어요. 야, 니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언제부터요? 이게 한 2년 전인가 작년. 부터예요. 예. 작년 뭐 이렇게 해서 예, 작년, 2021학년으로 재작년부터죠. 기억을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과학 문제가 예시 문제보다 실제 기출 문제가 더 어렵게 나왔어요. 예, 더 빡세게 나왔고 일반고 애들은 가서 멘붕 오지게 했죠. 오지게 하고 나왔고 예, 그래서 저는 연대의 의도는 과학을 평상시 엄청 공부한 친구들을 뽑기 위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 덕후. 과학 덕후. 예. 그럼 지금 일단 연세대학교가 추천형이 있고 추천형도 지금 작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 추천형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연세대학교의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맞습니다. 예, 원래 재작년에는 이제 서류를 이렇게 반영해서 뽑다가 네. 예, 학생부 기록을 보다가 작년에는 그냥 내신 100%로 그렇죠. 전환을 한 다음에 경쟁률이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죠. 평균 4%가 안 되잖아. 평균 5%가 안 됐죠. 4대 1이 안 됐어요. 네. 1차가 5배수였는데. 딱 5배수인데 5대 1이 잘 안 돼. 네. 근데 어쨌든 그 추천형도 이렇게 나왔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2 관련된 지식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네. 접근할 수 있는 문제. 맞습니다. 예? 네.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네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도 다 이렇게 나왔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추천형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형 같은 경우엔 이제 평가 요소가 100% 내신이기 때문에 네. 일반고 애들끼리의 경쟁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영재고 애들, 과학고 애들은 안 들어오니까 일반고 애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반고 애들끼리는 야 너도 과학 3개 배우고 나도 과학 3개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네가 안 배운 거 내가 안 배운 거 누구의 운이 좋은지 시험해보자가 돼요. 예. 돼서 그나마 좀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어요. 내신만 좋으면. 네. 근데 함정 요소가 뭐냐? 이게 면접이 10월 달에 봐요.
수능 전에. 수능 전에 봐요. 10월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23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정확한 날짜가 제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네. 이과는 인문계는 10월 23일 일요일이고요. 그러니까 수능 3주 전인가 보죠. 3주 전, 4주 전쯤에 봐요. 애들 입장에서 이 면접을 준비하는 게 과연 부담이 안 될 거냐. 엄청 부담되지. 엄청 부담되죠. 부담되죠. 사실 수능 뭐 준비 2주 못할 전, 수도 3주 있어요. 전인데. 예, 그리고 이거 면접 만약에 면접을 못 보고 나와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수능 준비하는데 애들이 멘탈 털리지. 예. 그러니까 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는 진짜 사악한 애들이야. 예. 아무튼 추천을 쓰시는 뭐야, 친구 진짜. 왜 그러세요? 야, 아이들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네. 그런 표현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뭐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연대 사랑합니다. 뭐 그런 건 네. 아니니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예, 문제 연- 난이도 이렇게 어렵고. 연대 추천형을 쓰시는 경우에 같은 일반고 경쟁이니까 준비를 조금만 하시면 상대적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추천형 같은 경우엔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어요. 난이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엄청나게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고 친구들도 여름방학 때 준비를 좀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여름방학 때. 네. 근데 여름방학 때 준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제가 볼 때 망해요. 예. 시간이 없지. 예, 이거는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연대 면접은 그래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대는 1월차가 불확실성도 좀 크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면접이잖아요. 서울대는 전통적으로 수능이 목요일 날 보니까 수능 본 다음 주 금요일이 면접이거든요. 맞습니다. 서울대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약간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빡세게 서울대는 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수능 끝나고 무조건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연대는 일단 추천형은 아까 말씀드린 추천형. 것처럼 10월 달이에요. 그러까 네. 무조건 여름방학 때 준비하시고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이게 문제인데 저기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이죠.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예. 종합 전형이고요. 메인 전형, 네. 메인 전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이 과거 영재고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전사고도 있고요. 예. 예. 저기 뭐냐 내신이 내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은 게 아닌 이상은 면접 싸움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름방학 때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연대가 그냥 준비 안 하고 떨어지면 안 됩니까? 꼭 뭐 아니 그럼 원서 왜 해야 씁니까? 돼요. 예, 연대가 정말 좀 하루가 정말 어차피 안 돼. 예, 이 감수성이 문제인 게 작년부터 얘들이 1차 발표 시간을 바꾼 게요. 보통 그 학생부 종합 1차 발표 언제 합니까? 뭐요? 수능 다음 날 수능 하잖아요. 다음에 좀 해주지 원래는. 그래요? 그죠? 근데 연대가 작년에 1차 발표 언제 한지 아세요? 활동 우수형? 혹시 수능 전에 했나요? 예, 수능 보는 주 월요일 날 했어요. 아, 열심히. 야, 너 열심히 해야 돼? 야, 떨어졌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라고. 올해도 배려네요, 배려. 올해도 배려지, 수능 배려. 보는 주 월요일 날 해요. 이게 아이들이 예. 혹시 원서 쓰고 나 연세대 붙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배려를 따뜻하게 아니 봐봐요. 따뜻하게 한의사 해주는 거죠. 한의쌤이 연대를 썼어요. 근데 월요일이 됐어. 발표가 났다고 문자가 왔어. 이거 볼 거야 안 볼 거야? 봐야죠. 안 보자니 찝찝하고 보자니 떨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견뎌요? 수능이 3일 남았는데 아, 뭐 그런 것도 이제 네. 학생들 입장에선 다소 엄청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면접이 수능 다다음 날에 봐요. 그러니까 수능이 17일이잖아요. 아, 그래서 일찍 준비하라는 거구나. 예. 활동 수영도. 예, 활동 수영이 수능 다다음 날. 그러니까 수능 이틀 뒤에 봐요. 수능 아유. 보고 난 다다음 날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애들이 수능 본 날 공부 못 합니다. 좀 수능 본 정리를 날은. 해보니까 네. 연세대학교의 어떤 면접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세팅이 약간 보이시죠? 보이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면서 네. 야 과학 문제 출제하는 경향으로 바꾸면데 야 투를 많이 쓰자. 물화생 투, 물투, 지까지? 물화생지, 물투, 화투, 생지투까지 지식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네. 그리고 면접 준비 시간은 8분. 8분 놓고 네. 예, 하나는 수능 전에 시험 네. 보고 하나는 수능 심지어? 보자마자 보고. 네. 그러니까 수능 보고 일주일 올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소에 과학 투 과목까지 성실하게 공부를 맞습니다. 충분히 한 아이들한테는 맞습니다. 유리할 수 있으나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렇죠.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세팅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건 좀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이 연대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까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놓아 외치고 다니는 게 연대를 여름방학 때 면접 준비를 못 할 거면 애당초 쓰지 마라. 예. 그 정도로 특히 예. 이제 이건 자연계에 예, 자연계에 좀 집중된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예. 예, 인문계 왜냐면- 같은 경우에 면접 문제가 다소 쉬워요. 그래서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예, 인문계는 약간 이제 세치의 혀로 혀로 극복이 됩니다. 이게 좀 극복이 되던데 요건 왜냐면 투 과목 지식이 네,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그냥 다 투 과목 지문은 어디서 떼온 거야. 네, 맞습니다. 교과서 지문 같은 예. 거 떼어놓고 이걸 알고 있는 애는 금방금방 팍팍 받아들이는데 예, 예. 이게 모르면 이게 그 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도 비문학에서 과학 비문학 보면 이과 애들 아는 거 나오면 그냥 확 쓱 날아가죠. 보고 네, 문제 바로 맞습니다. 푸는데 문과 애들 거기서 한참 걸리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세대학교의 어떤 특성이 확 보이네요. 이거. 더군다나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작년의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심지어 더 예. 어렵게 준비를 시켰다. 수천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조금밖에 안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 60이면 작년이 100 정도로 그럼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네. 연세대 면접이랑 고대는 크게 바뀐 거 없죠. 고대는 거의 바뀐 거 바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준비하다 안 해도 되는 형태였거든요. 몇 년 전까지. 네, 그 특기 맞아요, 접수직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혀로 됐단 말이야. 세티 혀로 되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근데 네. 연대 완전히 바뀌었네. 연대는 진짜 절대로 준비를 안 하면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좀- 쓰지 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대는 좋은 이제 정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 아까 첨단 까먹었다.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 오케이. 빨리 네. 첨단 융복학과 특별 전형. 첨단 융복학과 특별 전형. 예. 융합 거기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네. 융합과 복합이 네. 그렇게 다른 건가요?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건가요? 내 생각엔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교수님 중에서 네. 융합 관련 교수님이 있고 복합 관련 교수님이 있을 거야. 저는 첨단 모르겠습니다. 네.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 하나만 더 찍어를. 에이. 아무튼 이거. 거기도 이제 똑같은 그 유형의 제시문을 보는데 여기는 조금 재밌는 게 융복합이잖아요. 네. IT 첨단이잖아요. 관련 학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데다 보니까 네. 제시문이 물리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아 그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럼 물투가 당연히 좀 중요하겠네요.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물화생지 중에서 물론 지구과학도 나오고 생물도 나오니다만 물리 쪽으로 좀 한 60% 정도 좀 치우쳐져 있다. 예.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제시문이 약간 좀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지금 과학 문제풀이 중심인데 특히 물투, 생투, 화투, 지투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좌우를 네. 많이 한다. 네. 그래서 평상시 과학 2까지 골고루 공부한 친구들한테 했거나 아니면 여름 방학에 급하게 하거나 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예. 반드시 이건 준비를 하고 저기 면접에 들어가셔야 되고 원서를 쓰실 때부터 내가 이 면접 문제를 준비할 수 있을지 그거를 신중하게 해봐야겠구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일반고는 사실 나중에 투 과목 2개밖에 안 하거든. 네, 맞아요. 물투, 그리고 뭐 화투, 예. 뭐 화투, 생투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학교에서도 투 과목 대충 나가요. 생투, 거의 안 지투 나가고 나가요. 이러니까 예, 예. 갑자기 그냥 물투 지문 나와버리면 이제 끝나는 예, 거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연세대학교 제시문 네. 면접 자연계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대. 예. 고려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치어로 극복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예전에 작년까지는 이제 학교 네. 추천 전형도 면접이 있었다가 네, 올해는 재작년까지 있었다가 네네네네, 작년부터 이제 없어졌고 사라졌습니다. 네. 예, 그런 형태고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지금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 네. 두 개가 있고 네. 두 개의 차이점은 학업 우수형은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 네. 계열 적합형은 대놓고 이제 특목 자사고를 좀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가점을 주려는 네.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 수업을 하면 1차를 통과한 친구들이 오잖아요. 네. 1차 제가 이제 면접 수업을 하면은 출석부에 옆에 이제 학생들 학교가 적혀 있어요. 네네.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학교를 적어 놓는데 계열 적합을 보면은 일반고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실제로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열 적합이 특목 자사를 위한 거의 전형이다라는 소문이 사실입니다. 예, 네. 사실이니까 그거 지원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고대 면접 문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예, 유형이 동일하게 세치혈을 이용한 면접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현란하게 교수님들의 귀를 그렇죠. 구워 삶아서 예. 예. 전문 용어로 혓바닥 드리블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혓바닥으로 다리를 잘 짚는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고대 문제는
유형이 이제 정형화가 돼 있죠. 그 제시문 가나다라를 읽고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일단 네, 하나 네, 네. 고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의 수학 과학적 사례를 들어라.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의 사회적 사례를 들어라. 근데 이거는 음. 지식이 없으면은 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와 지원자를 엮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지원자의 인성에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혹은 전공과 엮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지원자의 지원 전공에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런 네. 식으로. 요 네 가지가 가장 빈출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꼬기도 하는데 어쨌건 요게 고대에서 95% 이상의 확률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들어보니까 네. 준비 없이 가면 애들 멘붕 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고대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공통 단어를 추출을 해야 되는 건데 공통 개념. 예, 그 가나다라를 읽고 공통 개념을 뽑는 게 이제 말 그대로 국어 지문을 읽고 뽑는 거니까 국어 한 3등급 정도 하는 친구들은 다 뽑아요. 예, 어지간하면 다 뽑고 그리고 고대는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면접이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 애들이 다 합니다. 다 해서 공통 단어 뽑는데 애들이 어려움은 겪지는 않고요. 공통 개념을 일단 네. 제시문에서 찾는데 제가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수학 공식 이런 것도 나오네요. 네, 작년도가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작년도 오점 문제들을 보면은 그 원래는 얘들이 글을 써줬어요. 글을 써주다가. 글을 써주다가 작년도 뭐? 오점 문제들이 뭐 공식만 툭 던져준 경우가 있어요. 예. 화학식처럼 뭐 네네네. 몇 개 놓고 뭐 네. 물리학 공식도 툭 던져주고 네. 뭐 이러네. 근데 오후 문제를 보시면 그게 이제 텍스트로 변환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후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내려가시면 네, 그게 이제 고대의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저리 말이 많죠. 공통된 고대가. 개념을 찾고 네. 이거를 뭐 사회적인 사례 들어라. 사례를 뭐 과학적인 뭐 사회적인 현상에서 사례를 들어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인 사례 드는 거는 생각보다 근데 애들이 이게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게 제가 애들한테 고대 수업 첫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수능 끝나서 교과서 버린 친구들 지금 가서 당장 다시 찾아와라. 아 진짜요? 네, 딱 그래요. 왜냐하면 사례 드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교과서 다시 읽는 거다. 그래서 교과서를 너네들은 오늘부터 원과목 그리고 통합과 투과목 배운 거에서 교과서를 오늘부터 다시 읽어라. 그러면서 사례들을 들을 만한 것들을 다 찾아라. 그리고 찾아오는 김에 통합사회 교과서도 찾아와라. 예, 왜냐하면 이과 친구들은 오히려 사회적인 현상 들라고 하면 애들이 몰라요. 오히려. 예, 예를 들어서 융합이란 단어가 이제 공통 단어로 나왔다라고 할 때 융합의 사회적인 현상 드세요. 첨단 융복합과 첨단 융복합과 특별 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융합의 사회적 현상? 예, 이거는 알지만 말할 수 없는 거네. 네. 우리가 뭐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과 애들은 이게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 지금 저도 마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하는 게 그 아, 교과서 교과서. 읽으라고 예, 그걸 이제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자 본인의 인성은 자소서 2번 읽으라고 해요. 자소서 2번과 연관돼서 답변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고대가 전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지원자의 전공과 관련해서 묻는 문제들이 고대에서 그렇게 가끔 튀어나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 전공에 관해서 고대는 알고 들어가면 답변을 할 때 꽤 쏠쏠하게 답변을 예를 할 수 들면 이제 있어요. 제시문에 네. 나와 있는 공통 개념이 이건데 이 네. 개념을 지원자가 지원하는 전공이랑 연결시켜서 그렇죠, 뭐, 그렇죠. 뭘 해봐라. 네, 예를 들어서 융합이었어요. 그러면은 지원자 전공에서 융합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를 썼어요. 근데 융합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보래. 그러면은 단순히 물리만 해가지고는 뭐 되는 게 없다. 예, 물리에서도 이제 뭐 작스 사례를 드는 거죠. 이게 미술도 알아야 되고. 첨단 융복합 바깥 특별 자정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꽂혀가지고 자꾸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학과에 대해서도 지식을 알고 들어가면 좋다. 네, 그런 일단 거고. 얼핏 듣기로는 네, 약간 엄청난 뭔가 뭐 연대나 이런 서울대처럼 엄청나게 뭐 지식적인 거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지 필요가 않은데. 없어요. 예, 필요 그래요? 없고. 예, 그래서 제가 고대는 수능 끝나고 널널하게 준비를 해도 충분하다. 3일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하다. 고대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대가 이제 정형화된 문제가 워낙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3년치만 보고 들어가도 고대 정도 쓸 친구들이면은 어지간하면 문제 풀고 나옵니다. 풀고 나오고 그래요? 네. 그나마 고대에서 조금 변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학적 탐구 방법을 묻는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 네. 방법이 뭐예요? 실험 방법. 그러니까 아까 그 서울대 과학 문제하고 비슷하게 메뚜기 다리 뜯는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나 그다음에 고대가 또 좋아하는 게 연역법 귀납법을 또 되게 좋아해요. 고대가. 그게 뭐예요? 연역법 귀납법? 그 뭐 까마귀 여기 이 까마귀 1번 까마귀 까마귀 2번 네. 까마귀 까마귀 그 귀납법 있잖아요. 예를 통해서 네. 남자도 죽네, 여자도 죽네, 노인도 죽네, 사람은 죽네. 그렇죠. 예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여기 귀납법이죠.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아는데 이게 네. 과학적 탐구 과정이랑 네.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납법은 보통 관찰이죠. 과학적 귀납법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과학에서 우리가 귀납법을 통해서 진리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을 관찰을 해서 모든 별이 타원 궤도를 돌더라. 케플러의 법칙이죠. 이건 귀납적인 탐구 과정이에요. 근데 별의 탈출 속도를 계산하는 거는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과 또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그거를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연역적인 탐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학에서 연역적 탐구 과정과 귀납적 탐구 과정의 차이를 묻는 문제들이 고대에서 한 번씩 출제가 돼요. 제가 사실 늘 의심을 하거든요. 저에 대해서 빵쌤은 서울대학교 나오지 않았다. 아, 그 정도의 지적 야매다. 그 정도 지적 수준과 그게 아니다. 근데 지금 방금 느꼈는데 네. 지금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네. 제일 똑똑해 보였어요. 방금 뭐 케플러 나왔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네. 이 정도. 서울대학교 앞에 서울대학교 앞에서 네. 한 서점을 10년 운영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주어드는 요게 여러분 세치어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어쨌든 이런 빈출 주제가 있다. 네. 연역법, 과학적 귀납법이나 뭐 연역법, 네. 뭐 그러니까 아까 제가 95%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알고 네. 가면 좀 이게 도움이 되나?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아 잠깐 빵쌤이 아까 적중시켰다는 게 이거야 그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 단어를 근데 이거 얘기하면은 고대에서 안 낼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내도 뭐 줘야 상관없죠. 한번 맞췄으니까. 아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그 정도는 사회적 알겠죠. 파급력이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고대- 근데 이거 뭐 고대는, 적중이라고 네. 할 것도 없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과학의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네. 어떤 뭐 탐구 방법론에 대해서 자주 내니까. 이 공통 단어를 추출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정형화되어 있고 95%고 나머지가 이제 이 연역법 기납법 그다음에 실험 관찰인데 이 95%로 출제되는 공통 단어도 잘 보면은 고대가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지금 10여 년 가까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돌고 돌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고대가 나름대로 물화생지에 인문이랑 뭐 미술 같은 거를 다 섞거든요 지문에서. 그러면은 과학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물화생지에서 공통으로 뽑을 수 있는 중요 개념이 한 20에서 30개 정도 돼요. 그게 예. 돌고 있구나 계속. 예. 그럼 제가 수업할 때 그 20에서 30개 정도의 중요 개념을 애들한테 던져주죠. 야, 얘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네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요 개념들의 과학적, 사회적 사례는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라. 좋네. 갑자기 그랬는데 올해 고대가 딴 걸 낼 수도 있지. 전격 개편. 전격 개편 할 수도 있죠. 그 동안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뭐 고대가 2015년 이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면접 시뮬레이션 영상을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네. 예, 그게 내려가면 이제 위험하죠. 근데 그게 안 내려가는 이상은 계속 저는 정형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고대는 확실한 어떤 패턴이 확실히 있구나.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있으니까 빵쌤이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뭐 이 자신 있게 정도면 맞출 수 나도 있어요. 맞출 수 있겠는데 적중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고대를 고대 면접을 한 2, 3년 정도 잘 연구를 하면은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물화생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잘 연구를 하시면은 누구나 다 사실 맞출 수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고대 키워드 한번 맞춰볼까요? 가보시죠. 위험 사회 뭐 이런 거. 위험 사회. 저는 위기. 저 하나 걸겠습니다. 네. 첨단 융복합. 첨단 융복합. 첨단 융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공통된 단어도 계속 돌고 있고. 네. 그러니까 빵쌤도 이제 그걸 쭉 관찰하다가 적중시키는 적도 있을 정도로 어느 그렇죠. 정도 패턴이 네. 보이고. 네. 이 뭐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게 교과서 충분히 하면. 네. 예? 그러니까 꼭 지식이 필요 없어요. 네. 네. 지식이 필요 없고 꼭 투에서 네.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투 과목에서 예, 예. 내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맞아요. 아이가 알고 있는 안에서 그 개념에 적합한 사례를 그냥
적합 이게 맞기만 하는 맞습니다. 되는구나. 예, 예. 통합과학 수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고요. 심지어 중학교 과학에서 나온 거 얘기해도 나도 돼요. 해도 된다? 예,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과학이나 뭐 사회 교과서 중심으로 사례들을 들 수 있게 네. 쭉 이제 조금만 읽어보고 가도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대비는 되는. 네. 그래서 준비의 난이도를 연세대를 100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서울대는 한 90 정도 될 것 같고요. 고대는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럼 학업부 수형 계열적 합평 똑같고 유형도 똑같고 똑같고 준비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열적 합이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학업우수가 12분, 계열적 합이 24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제시문의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시문의 길이 차이와 문제 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심층 면접. 이건 사실 인문계도 동일하기 때문에 문과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뭐 문과도 비슷하게 준비하면 되겠다 이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님들 항상 궁금해하는 게 이거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냐. 그렇죠. 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서울대학교 이번에 쓰는데요.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고2 겨울방학 때부터 막 준비 물어보거든요. 예, 요 맞아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학교별로만 일단 좀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쓰시는 경우는 수업이 꽤 잘 열려요 학원에서. 그래서 저는 공대를 지원할 게 확실시가 된다라고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수능 논술에 두루두루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여유가 된다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늦어도 3학년 여름방학 때는 수업을 좀 들게 해주셔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과학은 수업이 안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학 수업이 안 어디 가서도 찾기가 힘드신 경우가 많아서 개인 과외라도 하시면 좋겠지만 예, 그게 좀 힘드실 거고 그럼 요럴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과학에 대한 어떤 사고력을 기르시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될 텐데 우리 애기 고3입니다. 예, 고3입니까? 뭔 개소리입니까? 고3은 현실적으로 그게 답이 없죠. 예. 선생님 20년 동안 안 됐는데 이틀 만에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면접이 계속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풀이형 면접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봐도 이 세 대학은. 네,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 이미 20년 전 제가 대학 갈 때도 그랬었고 네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예, 서울대는 뭐 계속 만회를 걸을 것 같고요. 네. 연대는 오히려 지금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 2년 전에 예, 그렇게 개편을 해서 연대 시장이 지금 확 커졌고 예, 그래서 제가 연대 때문에 또 먹고 살고 있고 예, 연대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네, 가고 있고. 연대는 이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면접이 영향력을 계속 좀 강화시키려고 예, 하고 있어요. 강화시키고 뭐 있고, 비율도 조금 높인다거나 비율도 뭐 이런 높이고 식으로. 있고 1차 배수도 재밌는 게 인문계는 2배수예요. 화루가. 근데 자연계는 4.5배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계는 면접 보고 거르겠다라는 의지겠죠. 네. 그리고 고대도 5배수 뽑지 않습니까? 네. 1차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스카이 세대학은 전혀 앞으로도 면접을 줄일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예측을 했지만 스카이 빼고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네. 없는 것 서울대, 같아요. 연세대, 고려대는 일단 이 기조를 아직까지는 뭐 네. 흔들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다. 네. 계속 간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베스트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꾸준히 어릴 때부터 이런 과학에 대한 사고력을 좀 알겠습니다. 길러주시는 자, 게 좋을 것 방송 같다.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학교 진짜 때부터야. 네. 일단 현실적으로 그러면 네. 일단 이제 아주 당장 네. 코앞에 이제 네. 고2나 고3을 음. 가정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뭐 내신도 환상적이고 뭐 네. 일반고든 뭐든 뭐 네, 이제 네. 서영고를 쓸 수 있을 아이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비가 돼 있는 친구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능이든 네. 뭐 내신이든 이제 거의 뭐 보통 그리고 이 패키지로 씁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고려대만 쓰는 경우도 있긴 있죠.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1등급 네, 네, 후반이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수능 체제로 그렇죠. 해보려고 하는 네. 경우가 아니면 상향 고대 쓰고 일단 밑으로. 이제 서영고를 패키지로 음. 의대 자원 확 빠지고 음. 서영고를 그냥 같이 맞아요. 지원을 네.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어느 타이밍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은가? 현실적으로 2학년 겨울방학 때는 힘들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수능만 하다 지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서울대 지원이 확실시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거를 2학년 겨울방학 때 맛보기를 조금 하면 좋겠다. 좋겠다지 이거는 예. 뭐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3학년 여름방학이 될 여름방학 수밖에 때? 없겠죠. 예, 그럼 여름방학 때는 하면 확실히 좋다. 예, 여름방학 때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 해야 하는 게 어디서 합니까? 이 전국적으로 수업이 없어요. 예, 서울대는 수업이 많이 열려요. 수학은 서울대 수학은 많이 열리고 연대는 그냥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예, 연대는 다른 데 가시면은 사기당할 확률이 높아요. 예, 제 수업 들으시고요. 네. 고대는 수능 끝나고 반이 많이 열립니다. 예, 근데 고대도 그냥 제 수업 들으세요. 네, 네. 어디 가서 이상한 수업 들으시지 마시고. 서울대 과학이 제일 문제거든요. 서울대 과학은 수업이 안 열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서울대 과학은 이거는 저도 해법을 제시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예, 과학은 네. 서울대 과학 수업은 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예, 고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업도 없고 수요만 있지 수업 그 공급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정말 좀 알겠습니다. 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치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오시죠. 왜냐하면 그렇죠. 수업 자체가 열릴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방학 때 가볍게 잠깐 생각해 보니까 빵쌤이 수업하면 되잖아. 우리 온라인으로. 어떤 수업을요? 뭐 연대나 고대 이런 거 수업 우리 입시형 아카데미에서 깔면 안 돼요? 연고대야 뭐 제가 깔 수 있죠. 그래요? 연고대는 깔 수 있고 깔 수 있어요? 네네. 까는 거야 뭐 까는 거야 뭐 제가 이거 또 좋네. 대면으로만 알겠습니다. 해야 가능한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요? 뭐 파이널반 같은 경우야 대면으로 하면 이제 더 좋죠. 훨씬 좋고 한데 여름 방학 때 하는 거야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수업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따가 저랑 같이 얘기합시다. 연고대 면접반 같은 건 한번 저희가 자신 있는 빵쌤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급하게 준비하는 경우는 3학년 여름 방학부터 그렇죠. 이런 그렇게 학원 수업을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 고려대학교는 사실 수능 이후에 준비해도 되지만 맞습니다. 연대는 투 과목이 워낙 중요하니까 여름 때부터 확실히 여름부터 하는 게 맞고. 비교 우위가 쓸 것이고 서울대학교도 좀 고난도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거나 뭐 이런 대비가 여름 방학부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극소수의 아이들만 이제 이 면접을 준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송 왜 하나 싶겠지만 또 이걸 막상 준비한 아이들은 굉장히 좀 난감하거든요. 맞아요. 어디 뭐 도와주는 데도 없고 막 또 특히 지방 어머님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하셔서 이 방송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뒤에 보니까 이제 평소라고 해야 되나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아까 좀 할 수 있는 것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잊고 있었던 파일만 얘기를 한이쌤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과학이라는 거는 평상시 교육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상시 교육.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과학적 사고력, 과학이라는 거에 대한 흥미를 좀 이렇게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뭐 그런 훈련이 뭐 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걸 보고서 카메라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카메라도 종류가 뭐 DSLR이 있고 디카가 있고 뭐 폴라로이드가 있는데 이런 거의 원리는 어떤 식의 차이가 있을까? 그럼 호기심이 다 사라졌어 이제 나이 먹고. 그 노화. 곧 자연사 합니다. 자연사는 못 막습니다. 또 자연사. 근데 제가 최근에 한 노인분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70대 노인분. 이거 진짜 친척인데. 막걸리? 친척인데. 확실히 이 과학적 사고가 탑재되지 않은 분들은 대화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 유튜브에서 보고 들은 지식. 근데 카메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분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카메라 일제가 짱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인식으로 틀어박혀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꼭 뭐 스카이가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학교에서도 뭐 과학 공부도 많이 하고 수업도 많이 듣고 아이들 뭐 수능 과학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과학적 사고 이런 게 훈련이 전혀 안 됩니까? 이런 과정에서? 저는 수능 공부로는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수업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엄청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진도를 쫙쫙 나가야 되는데 진도에서 지금 외우라는 것만 외우는 것도 벅차요. 근데 이거를 가설을 세워보고 고민해보고 한다? 뭐 영재과학권 되겠죠. 근데 일반 고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도 그렇습니까? 수능은 더 심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잖아요. 네가 생각하지 마. 생각은 우리가 할게. 너는 그거 따라와. 이런 약간 그런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주어진 틀 안에서 고민은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공부의 계획, 세팅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근데 수능도 뭐 상황인 고난도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는 고난도 암기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고난도 정말 문제는 고난도 암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애들이 다 외워서 네. 그걸로 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애들이 해결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뭐 수능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틀리고 이런 애들 상담을 몇 번 해보면은 네. 느껴요. 야, 너 이런 거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 이거 요번에 수능 하나 틀렸는데 하나 틀린 게 뭐 코돈표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6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아직 덜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거 왜 64개니까 그건 당연히 나오거든요. 문제. 야, 그 문제 다 나오잖아.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다 외워야지 안 그러면 시간 모자라서 못 풀어요. 제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와. 요즘 하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그러니까 그걸 듣고 하긴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한 제가 정말 그럼 막 신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예. 막 과학 공부하고 뭐 학원 다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위 과학적 추론 사고랑 전혀 네.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예를 들어서 있네, 지금. 한희 쌤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어. 방학 시간이에요. 네, 학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막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데 손 들고 선생님 분필은 어떻게 해서 써지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날아오죠. 아니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그 학교의 일진선에서 해결됩니다. 야 누가 좀 질문해가지고 내 휴전 시간이 사라졌는데 쟤 누구냐? 제 강두보입니다. 그래? 옥상을 하가 오라 그래. 아씨 오늘 저 때문에 피카츄 빵을 못 먹는 휴전 시간에 응? 아니면 네, 또 학원 가서 이렇게 수학 한참 수업하고 있는데 손 딱 들고 선생님 물백묵과 흑백묵의 차이점이 뭔가요?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분위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깐 나와봐봐. 그거를 매 시간 그런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담실에서 부모님한테 전화 갈 걸요? 그렇죠. 한희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수업 진도가 안 나갑니다. 뭐 그게 아니고 너무 네. 호기심이 많아서 음, 요거를 음. 약간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음. 이제 그 수업에 싫어한다. 나가는데 네. 좀 애로사항 있는 것 같다. 예, 이제 이런 뭐 예.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학원하고 학교에서 이거는 전혀 감당을 못해요. 예, 전혀 못하고 쉬는 시간에 그나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학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신 수업 할 때도 보면 쉬는 시간에 그런 질문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요? 예, 있어요. 왜냐하면 있어요. 눈치 보고 수업 시간에 못해요, 걔들도. 못하죠. 예, 애들이 막 다 그런 질문하면 막 다 째려보거든. 예, 그런 애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몰래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해.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 질문하는 그래요? 애들이 막 신나서 또 얘기해주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애들은 또 좋아가지고 막 이제 소통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과학 공부가 결국 문제풀이, 뭐 암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치중되고 막 문제 유형도 외워버리고 막 그래야 되니까 맞아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과학적 탐구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할 수가 없구나. 수학도 그렇죠. 수학도 수학 시간에 선생님 1 더하기 1은 왜인가요?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나와. 제가 최근에 수학 관련 책을 읽으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왜 1이 왜 되는가에 네. 대해서 그러고 보니까 왜 1이 되지? 그냥 외웠잖아요. 그걸 설명을 하는데 제가 3번 읽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 그 일본 수학자가 쓴 건데 그러니까 일본 수학자가 자기 딸한테 수학 교수가 자기 딸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소름 돋으신 거예요. 소름 진저리를 났다. 치신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왜 1이 되는 거 얘기 듣고 오줌 쌌죠. 아니야, 제가 볼 때 좀 쌌습니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걸 지금 다시 깨달으신 지금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 수학자가 딸한테 이제 들려주는 그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썼겠어요. 근데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과학적 뭐 추론이나 뭐 사고라는 게 이런 네. 어떤 호기심, 네, 일상생활이나 네. 뭐 본인이 이렇게 접하는 거에 대한 네. 질문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 가설도 세워본다. 네.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 이렇게. 질문을 세우는 거는 애들이 어렸을 때 누구나 다 해요. 어릴 때 질문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엄마 냉장고는 왜 시원해요? 맞네. 네, 엄마 여름엔 왜 더워요? 우린 맨날 저거 안 시원하다고 툴툴거리기만 하지. 그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우는 것들도 애들은 다 해요. 엄마 여름엔 뭐뭐 때문에 더운 거 아니에요? 엄마 뭐 여름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줌을 싸서 비가 내려요? 말도 안 되는 가설이지만 가설은 세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세요? 질문하지 마. 너는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것저것 피곤하게. 그러니까 맞아, 저도 맞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호기심이 이제 거세당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질문을 하고 가설을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설을 검증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인만 아버지가 하는 방법인데, 자, 하나님이 오줌을 싸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까?부터 들어가야죠. 저는 네. 최근에 막 그 우연히 공원을 이렇게 가는데 네. 날파리들이 이렇게 맞아. 네네네네. 막 뭉쳐 있더라고 네. 걔네들은. 그래서 나는 가설을 세웠지. 아 여기가 댄스장인가 보다. 여기가 사교 클럽이다 얘들의. 그래서 만나서 짝짓기 하는 어떤 뭔가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근데 생각을 한번 그게 해봤거든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곤충은 주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에 이렇게 본능보다 더 아래 단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끌리는 건데, 그러니까 빛에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야. 그게 왜 끌리느냐? 그럼 지들끼리 모이기 위해서 끌리는 거예요. 왜 모이겠어요, 생물이? 번식하려고. 그렇죠. 사교장 맞아요. 어떻게 그럴 보면. 수도 있구나. 네. 그럴 수도 그럼 있어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네. 이제 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이거 어떻게 검증을 하지? 그렇죠. 그러면 그럼 얘들을 네. 슬로우 카메라로 찍으면서 이 새끼들 뭘 하는가 이렇게 진짜 관찰할 수도 있고요. 댄스를 하는지를 네.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이 뽀뽀하나 이렇게 볼 수도 빵쌤. 있고.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 네. 천재와 네. 도라이는 네. 큰 차이 없죠.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네. 없죠. 한 끗 차이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학문적으로 가면은 대단한 업적을 쌓은 거고, 조금만 더 이 또라이를 조금만 교정하면 이제 천재가 되는 오른쪽으로 거예요. 가면 얘들은- 이제 얘들 한 50마리 정도를 채취를 네. 해서 네. 모아가지고 네. 얘네들을 갖다가 뭐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놨을 때 분리를 모이는가 이런 걸 이렇게 체크를 해본다거나 특정한 장소로 애들이 끌리는지 이런 네. 거 이제 실험을 해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 이제 요 공간이 한이 쌤이 요 공간이 댄스장이다라고 만약에 가설을 세우셨으면 이 공간에 여러 가지 특징을 여러 가지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겠구나. 제거를 해보는 그러니까 거죠. 냄새인가. 예. 그렇죠. 빛도 빛인가. 제거해보고 뭐 냄새도 제거해보고 이 공간에서만 노느냐, 아니면 이 공간의 다른 변인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 노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네. 일단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혼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이제 부모님으로서 참 피곤은 하실 겁니다. 이런 이상한 질문 계속 맞아요. 들어오면.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도 어떻게 보면 사고력 발달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건 그렇죠.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더 좋은 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서 어떻게 뭐 실제로 뭐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게 도움이 됩니까? 엄청 도움이 과학책 된다고 같은 봐요. 것들? 예, 요즘은 그런 책들이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파인만 책 시리즈가 정말 사실 저는 좋은 책이라고 보고, 예, 그런 책도 좋고, 네, 과학과 관련된 교양 도서들, 애들 예, 뭐 책도 좀 과학 좋고. 전진 뭐 Y 뭐 이런 거 맨날 보더만요. 사실 뭐 그런 동화 시리즈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들은 이제 좋은데 좀 커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 보기에 애들 그거 내용 보는 게 아니라 그림 보는 거 같아. 맞아요. 음. 네, 그냥 만화 스토리가 속이니까. 재밌으니까 만화책 보듯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옛날에 과학 잡지 좀 좋아했거든요. 뭐 뉴턴 예, 예, 뭐 예, 예. 저도 그림만 보긴 했습니다. 그림만 뭐 인체의 신비 이런 거 좀 네. 열심히 본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게 여자 인재를 농담이고요. 탐구했다고. 그런 어떤 독서 경험, 과학과 관련된 그리고 실험 이런 것도 중학생들 때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많죠. 사실 요즘은 유튜브에 과학 실험 치면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예, 과학 유튜버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유튜버들의 실험을 뭐 직접 해보는 것도 사실 좋은데, 유튜버들이 실험하는 거를 보면서 예, 저게 왜 저럴 것 같아?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시다가 정지시켜 놓고 유튜버가 해설하기 전에 저거 왜 그럴 것 같아? 같이 보는 거죠. 근데 확실히 아무리 봐도 내가 직접 하지 않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남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는 게 한 200배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 과학 실험하는 게 사실 은근히 귀찮고 은근히 손이 정말 많이 가요. 일반 그리고 집에서 하기 쉽지 네. 않아요. 결과가 내 맘대로 안 나와요. 오. 네. 결과가 이 요리랑 비슷하게 똑같은 레시피로 해도 초보자가 하면 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요? 숙련자가 하면 결과가 달라요. 이게 실험자의 회귀라고 해서 과학 용어가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숙련자가 하면은 엄청 잘 돼요. 저도 대학원 가서 초보 때는 제가 하면 안 나와요. 선배 불러요. 형 이거 안 돼요.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돼요. 선배님이 와서 한 1분 만에 해결해주고 가요. 야이씨, 내가 이렇게 하라 했지 하고 가요. 네, 돼요 그럼. 백스페이스 그렇게. 준 다음에 엑셀에 숫자 고쳐. 이게 분식이라는 거야. 아무튼 예, 그런 좀 이제 실험을 해보시고 하는 실험이나 이런 게 걸 정말 갖다가 도움이 많이 시험해 되죠. 보면은 네. 확실히 이제 과학적으로 추론하거나 네. 가설을 세우거나 뭐 이걸 검증하는 그렇죠. 이게 실험 설계하는 게 되게 좀 창의적인 게 필요하더만. 재밌어요. 예, 정말 저는 이제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저도 사실 과학을 하려고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기 자연계를 간 거는 그냥 수능 점수 맞춰서 간 건데, 그렇죠.
가서 하다 보니까 과학의 재미를 깨우친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도 해보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국 필드를 뭐 한 20일 동안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한 바퀴 돌면서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을 다 가봤어요. 다 가서 이제 삽질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제 실험을 실험 위해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진짜 못 들을 그때 소리. 삽질하고 지금까지 삽질하고 있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네. 해수욕장에서 삽질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주머니께서 애한테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아이고. 이 소리까지 네. 들었어요. 야, 이 땡볕에 저 모래판, 야, 저 쉽지 않아. 네.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실험 경험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은 될 것이다. 엄청 도움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이게 아까 진짜 약간 습관 같은 것 같아. 약간의 그쵸. 네, 네. 보통은 그걸 생략하거든. 저게 왜 그런 거지? 응? 그럼 이런 거 같아? 그럼 저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런 단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다 스킵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에어컨 키면 시원한 거. 끝.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어컨 키면 왜 시원할까? 그러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저기 있을까? 하느님이 있나? 신의 존재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 그렇죠. 하느님은 그러면 어디에나 있는 거죠. 두 번째 가서 어떻게 저기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아까 곤충 코스프레 하는 걸 입고 하면 이제 동네 이상한 형이 되는 겁니다. 막 찾아보니까 뭐 냉매라는 게 있네.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냉매의 성분에 대해서 뭐 예, 찾아본다거나. 이제 이게 어떻게 연력학 법칙, 그러니까 이제 기체가 팽창하면서 아마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일 텐데,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고,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또 이제 검색해보고, 이런 습관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학교 때 좀 이건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예. 약간 뭐 부모님이 아예 뭐 좀 의식이 있으시거나 그런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아예 이공계 출신이시거나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더더욱 좋죠. 같이 네. 아이들이랑 해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거 학원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이들 네. 뭐 중학교 맞아요. 때 과학 네. 실험이나 이런 거 네, 이제 네. 같이 체험처럼 해보고 이런 학원들도 살살 해보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 그리고 네. 호기심을 잃지 않게 일찍부터 네.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교훈처럼 네. 해주신 것 뭔가 같습니다. 남아야 되니까요. 예. 예.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입시왕 자연계 심층 면접 특집 방송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왜 인문계는 안 해줘요? 아까 인문계는 방송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치하러 극복이 됩니다. 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공이. 일단 가서 아까처럼 신을 찾으세요. 농담이고 이게 저희가 인문계 쪽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자연계가 확실히 이거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영역이고 빵쌤이 워낙 지금 이걸로 사실 대치동에서 대히트를 쳐가지고 저희가 좀 요즘 부르는 게 미안하더라고. 옛날에는 부를 때 약간 올라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예 혹시 시간 되십니까? 일로 와봐. 이거 동네 똥개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핫하고 잘 나가고 계셔서 노하우를 좀 뽑아 먹으려고 저희 네. 방송에 불렀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거 네. 뭐 서울대는 수업이 좀 어렵죠. 예, 서울대는 어려운 게 면접이 좀 왜냐면은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준비를 좀 많이 예, 해야 예.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연세대랑 고려대는 현재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네. 알기로는 지금 뭐 대치동 바닥에서 원탑 수준이기 때문에 네. 거의 원탑 아닙니까? 네. 뭐 수강생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성과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저희 한번 그럼 방송이 아니라 강의로 네, 한번 쪽쪽 알겠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방송 나와주신 빵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더운 여름에 건강 유념하시고 그 이과 쪽에 이제 좀 재능을 갖고 있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 그런 어떤 호기심 사실 받아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네. 받아주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받아주시면 아이들의 교육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식이 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모르니까. 자 그리고 빵쌤 그 실험 수업 네, 하는 네, 것도 네, 네. 사실 이 맥락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꾸준히 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번 네, 여름에도 이번 여름에도 또 진행을 하니까. 빵쌤과 함께 빵쌤이 실험하는 게 되게 특이하고 막 네. 레이저 쏘고 난리더라고. 레이저 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예. 예, 항상 세균 한이 대항하고 쌤이 막, 옆에서 예. 저거 위험한 거 아니냐고 맨날 예. 걱정하시는데 전혀 위험한 거 없으니까 예. 핵분열하는 부담 것 없이. 같은데 뭔가 하여튼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핵분열 안 합니다. 예, 네. 과학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네. 싶으신 분은 네이버 입시한 카페에 곧 공지가 올라가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홍프로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부모님들 만나면 쉽게 결정 지어버려요. 우리 애는 이과 쪽,
우리 애는 문과 쪽. 그래서 아까 뭐 빵쌤 말씀대로 뭐가 아이한테 행복한 거냐.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아이는 문과 쪽이다. 그러면은 그걸로 결정짓지 마시고 계속 이과적인 훈련도 시키시면은 나중에 아이가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왕 여름 방송 지금 스케줄이 밀려 있습니다. 많이 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간만에 출연해주신 빵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